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한인 유권자센터가 3일 포틀리 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지역 소기업 이용이 현명한 구매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지역 상점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유권자센터가 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3일 포틀리 보로홀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했습니다. 뉴올리언스와 웨스트 미시건에서 2008년과 2009년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100를 지역 소기업에 사용하면 지역 사회에 돌아오는 경제적 가치가 $45지만 이를 체인점 및 대형마트에 사용했을 때 얻는 경제적 가치는 $13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컨슈머 스펜딩에서 10% 정도만 여기 로컬 가게에서 사주시면 저희 지역 경제의 3배 이익이 되고 그리고 저희 잡을 새로 만드는 한 몇천 가지 자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프레젠트를 하고 이제 뉴저지에서 여러 군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만날 예정입니다. 현재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 상가는 115개 상점 중 17개가 비어있어 15%의 공실률을 기록했고 해켄색 메인 스트리트도 17%의 상점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I fundamentally agree with the proposition that they make, which is that local businesses need to be supported and that the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government, the Chamber of Commerce and other means should take steps to do as we try to do in Fort Lee, but I'm reminded that we could probably do more. 한인 유권자센터 프레젠테이션 발표자 인턴 학생은 지역의 작은 소기업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는 실정이라며 지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가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순위에서 타 지역 카운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뉴저지주 카운티 중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모리스 카운티와 헌터돈 카운티에 이어 버겐 카운티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한인들도 역시 버겐 카운티로 이사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많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면, 교통면 또 그래서 앞으로도 버겐 카운티의 그 삶의 질의 그 수준은 앞으로 계속 더 임프루브 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뉴저지주 21개 카운티당 최소 100여 명 이상을 선정해 교통체증, 인종관계, 지역안전 등을 설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카운티 평균 21점의 버겐 카운티는 34점을 기록해 조사에 참여한 버겐 카운티 주민의 85%는 버겐 카운티 거주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뉴저지주의 인종별 삶의 질 평가에서는 아시안이 29점으로 가장 높았고 백인이 26점, 히스패닉 21점, 흑인 3점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8월 10일 기금모금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4일 원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 활동 내역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일 열릴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및 주요 추진 사업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날 브롱스에 있는 펠란 스프릴라 골프장에서 뉴욕 한인회 주최 골프대회가 개최됩니다. 비행기표 석장에 많은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 동포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동포들에 탄압된 그런 모임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18홀 2개의 골프 코스를 대여했으며 3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비행기표 등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창현 회장은 이날 개최될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가 즐거운 시간이 되며 동포들의 단합된 모임과 각종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뉴욕 한인회는 오는 15일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등 각 단체들과 동포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66주년 광복절 경축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며 같은 날 퀸즈 크로싱에서는 뉴욕 한인회 보건위에서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함께 열립니다.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4주에 걸쳐서 8번의 소기업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과목은 여러 가지 법률, 세무, 회계, 보험, 재정, 또 성공 사례를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러 우리 동포사회 주종목인 소기업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예정입니다. 한창현 회장은 동포사회 소기업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경제적인 도움에 이바지하고자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4주 동안 소기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상법, 노동법, 세금 및 회계 등 강좌와 각종 성공 사례 소개로 진행되며 인원 제한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MK뉴스 황영상입니다. 미 의회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3일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에 다음 달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리드 대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의회 휴회가 끝난 직후 무역 조정 지원, 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세계 FTA 이행 법안을 처리하는 추진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최근 몇 주일 동안 두 대표의 보좌진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추진 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인을 유혹하는 뉴욕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대량 인구 유출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일 뉴욕주 정책을 연구하는 한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이주 등에 의한 뉴욕주의 인구 감소가 지난 1970년대 이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160만 명의 뉴욕주 주민이 다른 주로 이주했다며 항구 도시 뉴욕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높은 세금과 관료주의, 고물가가 거주자를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960년 이후 뉴욕주에서 730만 명의 거주자가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고 480만 명이 새로 유입돼 결과적으로 미국 내 이동 기준으로 볼 때 250만 명의 순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 정보 수집, 저장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애플과 구글에 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를 내린 데 대해 미국을 포함한 세계 통신업계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주목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이미 위치 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애플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의 결정과 각종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영국의 연구원들에 의해 촉발된 애플과 구글 등의 위치 정보 수집과 저장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은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또 한 차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 경제가 높은 실업률로 씨름하는 가운데 스프린트, 넥스텔과 엑소 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통신업체들이 고객 서비스 업체들과 손잡고 2013년까지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노력에 착수했다고 USA Today가 4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을 위한 일자리 협회 출범식을 갖고 우선 인도와 필리핀, 자메이카 등 임금이 싼 나라에 외주를 줘온 전화 상담직 등 콜센터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신문은 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9.2%인 미국의 실업률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미숙련 노동자와 가정주부, 임시직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통신 고객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530만 명이며 한 해 이직률이 33% 수준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아직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고가의 사치품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은 데다 주식시장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하면서 심리적으로 만족을 느낀 부유층이 돈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4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고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가격을 할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올리고 있으며 가격표에 따라 제품 품질도 함께 올라간다고 믿는 소비자들은 앞다퉈 고가 제품들을 쇼핑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소비 수준은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스터카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전반적인 소비는 아직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사치품 항목은 전년에 비해서 10개월 연속 판매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8월 4일 날씨입니다. 다시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최고기온 85도, 최저기온 7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대한항공의 새로운 비행 A380이 8월 9일 취향 행사를 개최합니다. JFK 공항 터미널 대한항공 출국장 퍼스트 클래스 카운터에서 모이며 A380 탑승, 도착한 고객 및 승무원 인터뷰도 함께 진행합니다. KCC가 기획 운영하는 제2회 에세이 경연대회가 8월 5일 FGS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장문 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독려하고 글쓰기 좋아하는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애쉬켄 미술학원이 브루클린 커뮤니티 후원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요즘 크게 부각되고 있는 노스 브루클린에 대한 영 아티스트들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회입니다. 오는 8월 2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미술 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가 8월 10일 브롱스에 위치한 펠햄 스트리트 락 골프장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동포사회 화합과 결속을 위해 노력하는 제32대 뉴욕 한인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오후 7시부터 플러싱 코리아나 연회장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저지 해링턴 파크에 위치한 에이스 태권도에서 제2차 썸머 농구 프로그램 및 기타 교실을 개최합니다.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음악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이번 썸머 프로그램은 농구 강사와 기타 강사 두 분이 4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을 소수정예로 정성껏 가르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201-696-5278로 문의 바랍니다. 무지개의 집이 8월 10일 20대와 30대, 30대부터 40대를 위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플러싱에서 만남을 주선할 예정이며 이 행사에 참여로 무지개의 집을 돕는 후원이 되고 건강한 남녀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비스트입니다. 갱생 후 젊은 출소자를 돕기 위해 재소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헬스트롬은 이를 취재하러 온 루슬룬드와 만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비스트를 기획했습니다. 루슬룬드가 구축해놓은 탄탄한 이야기의 뼈대에 헬스트롬이 실제로 겪은 현장감 넘치는 소재가 살이돼 완성된 비스트는 놀라운 리얼리티와 충격적인 문제 제기로 출간되자마자 대중과 평단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14주간 베스트셀러 수위를 지켰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사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0년대 한국으로부터 이민 물결이 쏟아져 들어올 무렵에 이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하루속히 영어를 배워서 미국에 동화되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것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겼고 그저 영어가 늘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도 멜팅팟 이론이 우세해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외국인들은 하루속히 그 미국식 생활 습관에 동화되기를 바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모두들 영어에 능통하기를 바랐고 미국식 생활 습관에 젖어들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즘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녀들에게 최소한 모국어인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글 학교에 보내고 또 가정에서도 한국어 비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소외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2세들도 영어 외에 최소한 한국말을 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자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멜팅팟처럼 동화되는 것도 좋지만 각기 다른 민족들의 장점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서 각기 다른 맛, 각기 다른 특색들이 어우러지는 종합판으로서의 그 샐러드 볼 이론이 우세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미국의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영어 외에 자신의 모국어나 심지어 가정부의 모국어까지 자연스럽게 습득시키려는 다중언어 교육 경향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센서스 결과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쓴다고 답한 가정이 27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늘었다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980년 11%에서 2007년 20%로 그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이민자 부모가 미국에 빨리 동화되기 위해 모국어를 버리고 영어를 쓰라고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부모들은 다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계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취업에 유리할 뿐 아니라 다언어 구사 능력이 두뇌 발달에도 좋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민자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알아듣고 쉬운 것은 영어로 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만 아무리 노력해도 영어가 늘지 않는 연장자들에게는 그런대로 위로가 좀 되는 소식입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구박을 받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에게는 계속 구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대로 한국말이나 잊지 말고 잘 구사하면서 즐기시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제는 미국 공립학교에서도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결코 천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